네, 국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안서영 기자 나왔습니다. 자, 4.3 특별법 개정 먼저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정의하고 얘기를 시작해볼까요? 네, 국회에는 4.3 특별법 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5건의 법률 개정안이 계류돼 있었는데요.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2017년 12월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비롯해 강창일 의원과 이성곤 의원, 박광원, 권은희 의원이 각각 제출한 5건을 모두 병합심사했습니다.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불법 군사재판을 개별적인 재심 청구 없이 무효로 확인하는 내용도 관심을 모았던 조항입니다. 여기에 지난 6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트라우마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또 4.3 사건의 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해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더 이상의 과거 흔들기를 멈추고 4.3을 통해 서로 화합하자는 의지를 담은 겁니다. 네, 이 4.3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게 2017년 12월, 그러니까 지금 2년 넘게 지금 계류된 상태인데 왜 이게 20대 국회 막판에 와서야 이게 논의를 시작하게 된 거죠? 네, 그동안 90대가 넘은 고령의 4.3 희생자들이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지만 개정안은 무려 2년 반 동안 표류했는데요. 처음 법안을 심사한 게 법안 발의 이듬해인 2018년 9월 11일입니다. 당시 법안 심사 소위의 회의록을 보면 행정안전부 차관은 보상금이 1조 8천억 원으로 예상돼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며 쓴소리를 던졌고 자유한국당은 배부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논의가 더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7개월 만인 2019년 4월 1일에 다시 한번 법안을 심사했는데요. 이때도 기획재정부가 배부상에 따른 사회 갈등 유발 가능성과 막대한 예산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행안부와 법무부 역시 다른 과거사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하면서 결국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심사 이후로는 여야 간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임위 심사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최근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행안부와 기재부 간의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목전에 두고 어렵사리 심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들어와서 상당히 긍정적 분위기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뭐 상임위는 고사하고 상임위에 있는 법안 심사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셈인데 또 심사가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네,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대 국회에서 과거사법과 함께 4.3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거듭 제안했는데요. 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번에는 통과되는 건 아니냐는 기대감을 모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특히 그동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던 미래통합당이 지난 총선에서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중앙당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그런데 오늘 심사에서 여당은 법안 처리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지만 끝내 야당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소속 이채익 법안소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 4.3의 문제가 단지 이 재정 문제만 갖고 이 문제가 지금 걸림돌이 돼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과 좀 의견 접근이 상당한 부분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 정치권과 정부 또 관련 단체 간에 더 많은 좀 대화와 소통과 또 공감대가 하나하나 좀 더 넓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당초 행안부와 기재부 간의 배부상액에 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심사에서 기재부는 배부상액에 대해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는데요. 미래통합당 역시 이 같은 정부 간 이견을 이유로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여야 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법안 소위에 참석한 송승문 4.3 유족회장은 의원들에게 읍소하며 절을 하려다 주변의 만류로 회의장에서 퇴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현장에서 취재한 김가람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럼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과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는 15일 이후에 이제 한 번 더 법안 소위를 열어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야당과 기재부의 반대 기류가 강해서 그 사이 입장 변화가 생겨 다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실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들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안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법안의 경우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렵게 법안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라 하더라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받게 되는 거였는데요. 20대 회기가 겨우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은 사실상 21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4.3 유족과 도민들의 상심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자, 배보상의 규모가 얼마나 크길래 기재부가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바꾸지 않는 거죠? 네, 그 개정안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지난 1948년과 49년 사이 고등군법회의에 넘겨졌던 수형인 2,500여 명이 개별 재판 절차 없이도 일괄적으로 구제를 받도록 했는데요. 무엇보다 개정안 4조와 14조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희생자와 유족들은 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4.3 희생자와 유족은 14,000여 명인데요. 이들 모두 보상 대상이 되는 겁니다. 5.18 과거사 기본법을 토대로 보상액을 추산하면 전체 1조 8천억 원 수준으로 1인당 1억 3천만 원가량이 예상되는데요. 많은 예산이 드는 일이긴 하지만 이미 형사 보상 판결로 수형인 한 명이 14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고령인 희생자와 유족들의 기약 없는 법정 싸움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 이 4.3이 정쟁을 떠나서 우리가 하루속히 풀어내야 할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죠. 안세영 기자였습니다.